네, 지역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부천시가 작년 대비 겨우 1%가 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살피는 이 지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과정에서 저희가 자세히 들려드리지 못한 이야기 연초에 저희가 살펴보면서 올 해의 이야기도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함께 할 두 분, 부천시의회 박찬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광래경 국민의힘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말 저희가 바로 좀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진 바도 있는데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라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을 보면 부천시의 살림살이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부천시 의회에서 2조 4,400억 정도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기금 287억과 함께 통과가 됐는데 계속 이야기된 대로 부천시의 올해 살림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고 그 삭감된 예산 중에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자리라든가 시민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 삭감을 하면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 신중하게 좀 보셨을 텐데 중점을 두고 좀 심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 이미 삭감돼서 의회에 심의가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할 게 많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해당 상임위인 광래경 예. 의원과 제가 있는 행복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산업이나 일자리 사업과 연결된 사업들 이런 데 또 방역 사업 이런 예. 것들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위원회에서 본청에 증액 요청을 하기도 해서 증액 동의를 받아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예산 심사였습니다. 예. 야당 의원 시각에서는 어떤 시각들 좀 주안에도 보셨어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예산이 축소됐는데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구나. 2025년은 지금까지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네. 마지막 작년 본회의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순위가 우선순위에서 어긋나다고 생각한다면 집행부가 반납하여도 좋다라고 저희는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 우리가 가게가 어렵고 가게 살림이 빡빡할 때는 돈을 써야 할 때를 추리잖아요. 옷을 사 입거나 뭐 가구를 바꾸거나 이런 거는 뒤로 미루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은 의견을 냈는데도 다 묵살됐습니다. 그거는 다수의 의견이 민주당에서 조영익 시장의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는 원통하고 비판하는 바이고요. 네. 예를 들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부천역에 도로 2차선을 줄여서 부천역으로 가는 중앙로가 있어요. 그 중앙로에 2차선을 줄여서 차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명품 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급한가? 이게 시급한가? 그리고 부천 소봉서위에 쉬는 고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급한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전에서 무너지거나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도시 미관이나 도시 계획상이라면 반드시 지금 해야 될까? 이런 우선순위에서 누구를 위한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이 많다라는 지적과 함께 그리고 이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를 90억 발행해서 한 이 사업이 온전하게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될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들은 다시 반납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납해서 다시 잘 쓰여지면 되거든요. 예산 편성 과정에 잘못된 지적들을 받았다면 그건 쓰지 않고 반납하면 환영할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2025년을 바라보면서 부천시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은 세워졌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의 시각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일단 예산이 1%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좀
사업 비용이 줄어들 걱정이 더 많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복지 예산, 또 서민과 직결된 그런 예산들 어떤 점이 좀 우려되세요? 그 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회계 비중으로 53%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복지에 관한 개념의 정비, 그리고 복지에 관한 사업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고요. 예산이 넉넉하면 살림살이가 좋으면 또 여러 분야의 복지를 확대할 수도 있고 시 자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에 내려지는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축이 결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예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 체감하시는 서비스가 줄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인구, 그리고 우리 육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신중형 지원센터의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아까 이야기에 좀 덧붙여 계속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떤 우려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들므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돈을 준다고 하거나 국비를 공모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판단 없이 무조건 들어갔었어요. 그걸로 인한 시의 대응 투자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초기 단계는 1년치에는 7대3이에요. 국가나 도가 7대7이고 우리 시가 3이었는데 한 2, 3년 지나면서 이게 다 바뀌어요. 우리가 7, 어느 날 9. 그러다가 온전히 우리가 사업을 떠맡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계속 우리한테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듦에 따라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때 저는 이참에 아예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정말 시에 필요한 사업, 없애야 되는 사업, 좀 줄여야 되는 사업, 다시 사업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사업들을 좀 구분해서 좀 사업을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정말 더 높이 해야 될 거는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긴축 재정을 우리는 길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2023년도 12월 20일 날 조용익 시장이 본회의 때 얘기했습니다. 이런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게 사실은 한두 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거에 대비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24년이 됐을 때 지난해에 24년 1월부터 초기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1번이고요. 그 지적이 못하니까 마지막에 8월 달에 이미 부서가 예산안을 올렸잖아요. 9월, 10월까지 예산안 검토를 그 예산 법무과에서 했습니다. 예산 소관 부서에서. 그리고 나서 10월쯤 돼서 9월 말 10월 초가 돼서야 부서에 너네 갖고 온 예산에서 다 40%씩 잘라. 복지국에다가 4천억이면 복지국 4천억 내에서 40%를 잘라. 이렇게 요청이 간 거예요. 사업의 내용을 보지 않고 사업의 중요도를 보지 않고 사업을 불유불급이 어떠한 건지 살피지 않고 갔다라는 지점이 문제인 거고 그렇게 됨에 따라 무조건 40%씩 삭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4천억에서 400억 자르는 게 1,600억 자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냥 부서별로 얼마 실링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워졌다는 지점이 아쉽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번에야말로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짬짬이 준비해서요. 정말 필요한 사업, 하지 말아야 할 사업, 덜어내야 할 사업들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다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관계원께서 이제 시종일관 얘기하시는 게 지금 과연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 자, 이 눈을 좀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천로 명품거리 예산이라든가 지금 이 이야기는 심사 과정 이후에 시에서는 또 어떤 형태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는 뭐 상임위에서부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제
그 전에 심의를 받을 때부터 시기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가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당 부서는 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벌써 퇴직하신 공무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만큼 오래된 사안인데 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재원이 지방채라는 점에서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의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예. 또 도에서의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시기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판단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광래경 의원 지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반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조영희 시장의 편을 들어줘서 다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선택을 하셨고 민주당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의회가 같이 동의를 해서 사업을 잘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지켜볼 문제지만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하는 것은 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 심사 과정에서의 시선의 차이는 당연히 야당과 여당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그 입장을 충실히 좀 얘기해 주신 거라고 보고 일단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저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예산 심사를 할 때 불효불급한 것, 꼭 필요한가 이런 걸 통해서 삭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하도 뭐 긴축이다 보니까 증액을 요구한 부분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게 문화재단 사업비인 것 같은데 일단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증액이 아니라 약간의 예.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사업비로 10억을 문화재단에서 요청을 했고 예. 출연금 안에 10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예. 해당 상임위에서 5억을 삭감했어요. 네, 예. 그래서 10억 중에 5억을 삭감해서 5억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2억 5천을 저희 예결위 내에서 조금 더 복원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예.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화영상진흥원 얘기도 좀 해볼게요. 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부천시 의회가 5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뭐 기자회견, 뭐 지역에서도 많은 보도들이 나왔고 방만 경영에 대한 시각, 또 시 집행부와의 어떤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지적이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5억은 아니고요. 예, 아까 또 설명하자면 재정문화위원회 상임해서 예. 5억을 삭감해 왔어요. 예, 6억 3천 중에. 예, 근데 시로 책정된 사업비가 6억 3천이거든요. 예산결산위원회 와서 너네 안 돼. 나머지 1억 3,700까지 다 자를 거야. 그래서 6억 3,700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만화 교육, 뭐 만화 무슨 공모전 이런 사업들이 다 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6억 3,700으로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사업비는 모조리 삭감됐습니다. 예. 근데 이런 과정은 한두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도 만화영상진흥원의 문제점이나 조직에 대한 운영, 그리고 경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장의 자질,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그 마인드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영상진흥원의 앞으로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전에도 한국콘진에서 계속 만화영상진흥원을 가져가겠다는 뉘앙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약간 뜨악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능력과 그런 모든 시설과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아까 계속 그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작년에 230명을 했어요. 근데 147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100명 줄었어요. 그게 41억에서 30억으로 줄었습니다. 12억이 감소했는데 8억만 더 있으면 100명을 더 쓸 수가 있어요. 더 일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요. 650명에서 6,500명에서 5,100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런데 300억에서 200억으로 줄었어요. 23억만 있으면 1,400명이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애인 일자리하고 어르신 일자리 23억과 8억, 30억만 더 있으면 우리가 국비의 93억을 다 포함하여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1,500명의 일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급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더 시민에게 더 행복할지 그것에 대한 가치가 다를 것 같고요. 아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의원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해산하는 것은 저희가 존중합니다. 저희가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결을 하면 다 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점에서 아무리 시장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들보다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것은 전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부천역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라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나 그리고 고가를 철거하는 급하지 않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그 사업의 계획을 계속 세웠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1,500명의 일자리를 30억을 더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로 하도 자세히 보시고 또 책임감을 갖고 보시는 부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올해는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들. 예. 그리고 시에서도 이 점 꼭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현안 얘기도 좀 남은 시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부천 상동 영상단지 정말 말도 많고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게 답답하긴 한데 지금 GS 컨소시엄이 그 부천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가 또 뭐 오보라고 하면서 또 반박 자료도 내고 그리고 서로 어떤 그 개발 관계들이 지금 무너진 거로 보여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천 상동영상단지 GS 컨소시엄과 부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같이 가는 겁니까? 깨지는 겁니까?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상황 계속 사업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들어온 변경된 사업안에 이 시가 다른 요구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으로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이런 오보가 나갔고 협상이라는 것은 두 파트너가 있는데 서로의 파트너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그것도 매체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했거든요.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조율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 상황은 명백하게 그 사업 시행자의 의지, 본인들의 개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와 GS는 여전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곁에서 보신 걱정 시각이 또 있으시죠? GS 컨소시엄이 얼마나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으면 그런 오보를 냈을까도 싶고요. 그리고 그 세월이 사실은 201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GS 컨소시엄이 GS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우리가 기대컨대 2019년도 말 2020년까지는 다 계약을 완료해서 한 1,000억 원의 예산을 우리 시의 재정으로 투입하여 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이제 2025년이 됐어요. 2025년이 됐으니까 사실은 GS 컨소시엄 입장에서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오보라는 지점과 그리고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보면 제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 시민들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업의 관망은 무엇인가? 전망은 무엇인가? 뭘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 벌써 임기가 이제 내년이면 아니 2025년이면 마지막이고 내년이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되는 것과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점이 전 심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가 그 8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냥 미래 세대를 위해 좀 놔줍시다. 좀 기다립시다 했는데 정말 부천시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의 청사진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동 영상단지의 지지부진한 상황까지 덧붙여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살림살이 부족합니다.
해야 할 일 많고 걱정할 거 많습니다. 현명한 방법과 또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